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 미국 자산시장을 점검하고 또 여러가지 시사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외환시장, 주식시장, 금리시장, 석유시장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외환시장을 이제 먼저 가지고 나왔는데 5월 초, 4월 말만 하더라도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이 달러 약세를 주장했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반전됐는데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 부채 문제, 그죠? 디폴트 문제, 이걸 가지고 달러 약세를 주장하고, 또 석유 시장을 중심으로 석유 결제 통화를 달러보다는 위안화 등으로 결제하면서 달러 약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 내지 주장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반전된 계기가 미국 디폴트 문제라든지 그런 거 아니냐라는 또 해석도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달러 강세 요인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오늘 외환시장 가급적 제가 언급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강세 요인은 앞에서도 제가 우리 원달러 환율 1350원 가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했는데, 아마 5월 말까지는 1350원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포유 환율 연구소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5월 중순까지는 13,500 나스닥 100 기준입니다. 돌파할 거로 봤는데 0.1% 정도, 한 10포인트 정도 조금 미달을 했어요. 0.1%도 안 되네요. 선물 기준으로는 13,494까지 갔으니까 한 6포인트 정도 미달돼 있는데, 아마 조금 아쉽네요. 13,500원 돌파하고 조금 밀렸으면 했는데 13,494까지 가고 조정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13,360에서 70 사이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미국 증시도 예상대로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다만 포유 환율 연구소가 예상한 13,500보다 조금 미달했다는 그 정도가 조금 안타깝지만은, 어떤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도 선방했고, 미국 증시가 선방을 하니까 국내 증시도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지수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죠. 다른 종목들이 또 상승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금리 시장도 예상과 거의 대동소이해요. 물가가 안정되니까 10년물이 안정되고, 지금 현재 10년물 금리가 한 3.5% 되는데 3.4에서 3.5 사이에서 등락하고 있어요. 2년물도 보합이고,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은 6개월 이하 초단기물 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이 이유가 뭐냐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은, 포유 환율 연구소는 초단기물은 단기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도 별 영향가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짜리 10%면 12분의 1이잖아요. 연금리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이 없죠. 가격이 올라도. 그러니까 그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채를 팔아가지고, 즉 초단기채를 6개월 이하짜리는 팔아가지고 10년물 장기채로 가고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장기채가 안정된다. 그러니까 장기채는 안정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원인이 또 초단기물
채권을 이제 보유를 꺼리니까 그래서 5년 이상 장기물이 오히려 안정되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극소수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별로 지금 오르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초단기물은 가격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10년물은 안정되는 이유 중 하나다.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는 있겠죠. 금리 시장도 회사채 시장은 또 양극화가 되고 있을 거고, 또 장단기 금리 시장도 또 양극화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초단기물은 금리가 상승하고, 장기물은 오히려 안정되거나 하락하는, 그러니까 향후 금리 안정을 기대하는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많다는 거죠. 주식시장에 또 하나의 특이점이 있다 하면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이름인데 칼 아이컨 행동주의 정권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거꾸로 간 것 같아요. 거꾸로 가다 보니 자산이 이제 크게 줄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분식 결산을 했단 말이죠. 분식 결산을 하면 또 배당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거짓말로 해버리면 다른 거짓말도 또 해야 되죠. 우리 자산시장에서 분석 하나 잘못하면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즉 외환시장 분석 잘못하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분석이 잘 안되듯이 칼 아이칸이 어떻게 보면 시장 전망에 실패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고객이 이탈하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식 결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식 결산을 하게 되면 배당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배당은 뭐가 주겠어요? 결국은 새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배당을 주면 이게 다단계와 비슷하게 되어버리겠죠. 하여튼 시장은 외환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아니면 석유시장이든 분석에 실패하면 희생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시장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산유국들이 유가가 하락하니까 생산량 감축 합의를 했지만은 오히려 또 유가가 오히려 안정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기업 실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줘요. 왜냐면 석유는 대부분 기업의 생산 원가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석유 수입이 많으니까 유가가 안정되면 외환시장도 도움을 받겠죠. 다만은 이제 유가가 안정되면 정유회사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빠지겠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하면 악재라고 볼 수 있지만 국민경제 전체로 놓고 보면 유가 안정이 미국도 한국도 도움이 된다. 특히 유가 안정이 도움이 되는 국가는 인도지요. 대부분의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또 산업 구조도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유가 안정에 도움을 많이 받는 국가가 인도지요. 그것도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해외 자산 투자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월의 시작점은 그래요. 외환시장 제대로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피해자가 있을 거예요. 달러 약세를 주장을 한 사람들은 결국 달러 약세 베팅 했겠죠. 환율도 사실상 원달러가 포유 환율 연구소는 1350원까지 시간 문제라고 했는데 오히려 1200원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4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뭐 거꾸로 가면 뭐 상당히 희생을 치러야 된다. 외환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칼 아이칸처럼 거꾸로 가면 그 분석에 실패하면 희생이 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차전지 뭐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분석에 실패한 사람들이 자꾸 항변은 하고 있는데 포유 환율 연구소는 성장성은 뭐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은 수익성은 사실상 기대 못 미칠 거다. 그래서 2차전지는 매도 의견을 사실상 낸 거죠. 한 달 전부터 사실 매도 의견을 냈는데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많이 빠졌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석이 대단히 중요하다. 시사점은 그래요. 분석에 실패하면 그 투자에 실패하고 그 희생의 대가는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올 첫째 주가는 제일 지금 문제가 부채 한도지요. 정부 부채 한도를 놓고 이제 뭐 정치권에서 시속 게임이 지속될 거로 보고 있고 아마 마지막 그 시점 6월 1일 전후까지 가야 해결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포유 환율 연구소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13,500 돌파하면 그 수익 실현하자라는 것도 이 여야 갈등 이 문제죠. 근데 이제 지금 포유 환율 연구소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미국 정부 부채를 과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국내 모대학 K 교수 같은 분은 너무 과장해요. K 교수뿐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굳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가 뭐 상경이다 사경이다 하는데 미국 부채를 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죠? 우리나라 뭐 정부 부채면 원화로 환산해야 맞죠. 미국은 달러로 환산해야 되고 또 달러로 환산이라기보다는 그대로 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정부 부채는 부채 상환 능력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GDP를 가지고 볼 것이냐 아니면 GDP에 포함되지 않는 조세 부담도 많거든요. 그 정도가 미국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뭐 기업들이나 국민들이 조세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 부담 능력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정확한 분석이 되는 것이지 그걸 자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고 환율이 올라갈수록 자꾸 많아지잖아요. 달러 표시로는 변함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과장을 해가 미국이 문제가 많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제가 조금 전에도 강조했듯이 조세 부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모르면 결국 외환시장에도 실패하고 주식시장에도 실패하고 금리시장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자. 자꾸 과장은 하지 말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